자, 이제 로그인 처리를 DB와 같이 이제 할 건데요. 저희가 그 로그아웃 처리는 별로 DB 처리를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로그인 처리하는 것을 이제 DB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로그인 폼에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읍시다. 그래서 로그인 폼에서 이렇게 네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임 이렇게 해서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패스워드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넘길 때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셔야 URL 뒤에 붙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개 방식으로 넘기면 URL 뒤에 물음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데이터가 붙으니까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시면 누가 받냐면 login.jsp가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만 현재 받았는데, 아이디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함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받는 거를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기는 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넘겼는데 지금 이제 아이디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뿐만 아니라 패스워드 PW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는 네임은 PW로 썼습니다. 여기 폼 태그에 맞춰 주셔야 되니까 폼 태그 네임과 맞추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네임이 PW 이렇게 썼습니다. 로그인 폼 보고 있습니다. 여기 login.jsp에서 받을 때 PW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되시겠죠? 받으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부여객체에다가 DB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여객체에다가 집어넣는데, 저희가 이제 받은 데이터를 그 넘길 때 여러 개를 넘겨서 데이터가 2개 이상 돼버리면 그 2개 이상을 넘기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터 1개만 넘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클래스, 두 번째 배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넘길 수 있다. 또는 맵이나 저장객체 이렇게 써서 넘길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로그인 부여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데이터를 저희가 부여객체에 객체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넘긴다 이런 얘기예요. 저장을 한다. 이게 저장한 이유는 이제 넘기기 위해서 1개를 넘겨야 돼요. 1개를 넘겨야 해서 하기 때문에 해서 이제 부여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로그인 부여를 이렇게 이제 나중에 파라미터로 다시 로그인 부여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수 이름을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여라고 쓰거나 이제 로그인 부여라고 작성을 하시거나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여기 위에 거는 이제 그 부여로 작성을 하시죠. 이렇게 얘를 위로 당겨서 이렇게 부여로 작성을 하시고, 받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부여. 저희가 로그인 처리해가지고 넘어오는 것은 이제 로그인 부여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작성을 할 거라서. 자, 저장된 거를 이제 세터에 의해서 부여.set 이렇게 쓰는 거죠. 부여.set 쓰시고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한다. 부여.set 패스워드 PW 해서 패스워드 없네요. 패스워드 없으니까 로그인 부여에 가서 패스워드도 만들어야 되죠. 로그인 부여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아이디, 네임, 그레이드 넘버 표시하고 처리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패스워드 한 개 더 집어넣어 줍니다. 자, 프라이빗이고요. 프라이빗 스트링입니다. 그 다음 PW 패스워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만들어 주시는 김에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프라이빗이고요. 프라이빗 스트링입니다. 그레이드 네임. 그래서 그레이드 명을 이제 저희가 집어넣은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따로따로 만들어 주기가 귀찮으니까 퍼블릭해서 그 게터 세터 그 다음에 토스링 매수도 다 지웁니다. 다시 만드는 게 편하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스 하시고 제너레이트 게터 앤 세터스 클릭 셀렉트 올 눌러주시고, 지금 만드시는 거는 이제 로그인 부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수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변수에 해당되는 건 보시면 게터 세터 만들었고, 그 다음에 투스트링 메소드 만들었고, 자, 맨 아래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소스에서 제너레이트 투스트링 만들고 제너레이트 요거 지금 계속 이런 작업을 하니까 그 게터 세터나 투스트링 메소드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근데 그 라이브러리는 스프링 책에 있어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게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걔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설정을 잘 못하시면 독이 되고요. 설정을 잘 하시면 약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건데, 컴파일 할 때 자동으로 다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게터 세터를 다 만들어 놓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제 소스 자체를 그런 게 있어서 쓰면은 설정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되게 편하고요. 설정을 잘 못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만드느니 못하는 게 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부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네임. 다른 게 더 필요하다면 계속 추가시키시면 되세요. 추가해서 쓰시면 되는데,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로그인 처리해서 사용할 때. 로그인.jsp에 다시 돌아가시고, 이제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 로그인.jsp에 다시 돌아가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 처리를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DB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DB 처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제 로그인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는 거죠. 이때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아니고 이제 이름, 그 다음에 등급 번호, 그 다음에 등급 이름, 이런 거를 가져와야 돼요. 등급 이름을 가져온다. 가져올 때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 맞는 걸 가져와야 되죠. 그 조건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넘기는데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조건에 맞는 거를 가져오는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if 문장을 여기다 썼는데 요거 if 문장을 여기다 쓸 게 아니고, 근데 if는 그 가져온 데이터가 이제 널이냐 아니냐 이걸 비교해서 널이 아니면 이렇게 이제 세션을 세트해가지고 로그인 처리를 해주고, 널이면 이제 트로우 시켜서 예외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로그인.jsp 한 개 했고요. 여기서 멈춘 거는 이제 DB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서비스 쪽으로 가야 되죠. 저희가 JSP에서 만났으니까 JSP에서 서비스로 가야 되고, 서비스에서 이제 DAU로 가야 됩니다. DAU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로그인.jsp죠. 지금 현재 보시는 게 JSP이고요. 그럼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비스는 회원에 관련된 거니까 멤버 패키지 밑에 멤버 로그인 서비스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서비스를 만드실 때는 복사 붙여넣기 추천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저희 JSP2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만든 것들은 이렇게 커밋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서비스는 자바 리소시스 안에다가 src 안에 멤버 부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멤버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서비스를 한 개 만드셔야 돼요. 근데 맨 땅에 헤딩해도 괜찮긴 한데, 맨 땅에 헤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얘를 그 복사 붙여넣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com.웹장.member.vo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이번엔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라서 new 하세요. new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그 패키지를 만듭니다. 패키지를 만들고, 이제 그 멤버 밑에 보시면 이제 서비스를 만들 거니까 서비스 패키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엔터져서 패키지를 만들어 둔다. 선생님 패키지를 만드니까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src 밖으로 빠져나왔죠? 근데 이 패키지가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모양이 패키지 모양이에요. 맞죠? 맞나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구조상 여기 안에다 집어넣었는데 얘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런 건데, 그냥 F4키 누르면 이제 안으로 이렇게 퍼진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밖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시면. 그래서 제대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게 그 프로젝트 밖으로만 빠져나가지 않으면 돼요. 자바 리소시스 안에 있는 것은 그 src에 원래 넣어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서 표시만 이렇게 된 거라서
F4키 한번 다시 눌러보시면 제대로 안 돌아오시면 위치가 틀린 거고요. 제대로 돌아오시면 되는 건데 그 폴더 위치가 여기 자바 리소시스라는 폴더가 현재는 없는 거죠. 가상적으로 얘가 src에 있는 거를 자바 리소스 안에 포함시켰을 뿐이기 때문에 그 요게 지금 그 폴더로 존재하고 있는 자바 리소시스라는 게 폴더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성상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src에서 만들었는데 요 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럼 F4키 눌러서 다시 재조정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예, 서비스는 또 서비스 인터페이스도 상속받아야 되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서비스를 아무거나 저희가 아무거나 뭐 뷰 서비스 정도면 좋은데 보드 뷰 서비스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요. 그 불러오는 거죠. 로그인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시고 패키지에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 그러면 여기에 보드 뷰 서비스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생기셨는데 이름을 저가 이걸로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새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름 바꾸기 한번 해볼게요. F2키 누르고 이름 바꾸기. 그 서비스 이름은 멤버 로그인 서비스예요. 엔터 치세요. 엔터 쳐서 해보시면 그 분명히 이름 바꾸기 하면 여기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이런 화살표가 나오면서 이제 그 나중에 SVN에 커밋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름 바꾸기에도 물음표로 그냥 보여요. 물음표로 그냥 보이는 이유는 새로 만들어진 거는 이름 바꾸기를 해도 돼요. 커밋을 하는 순간 서버에 정보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름 바꾸기를 해도 되고 별짓을 다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SVN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이름 바꾸기를 하시면 안 돼요. 되셨나요? 예,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름 바꾸기를 했는데 그 이름 바꾸기를 하시더라도 처음에 복사부처럼 해서 SVN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F2키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있다. 예, 되어 있고요. 멤버 로그인 서비스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저희가 이제 DAU가 필요한데 현재 DAU도 안 만들었어요. DAU 그 멤버 DAU 만들어야 되나요? 그죠? 멤버 DAU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오브젝트를 했을 때 오브젝트 넘겨야 되는 뭐 여기 보시면 뭐 그 인크리즈 여기 배열로 넘어갔는데 배열로 이런 거 그다음 이렇게 그 캐스팅에서 바꿀 필요도 없어요. 인크리즈 뭐 이거는 것도 없으니까 바꿀 필요도 없고 부여객체를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겨서 로그인하는 메소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DAU도 없고 로그인 메소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나서 일일이 와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멤버 서비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들게요. 클래스 만드시고 클래스 이름은 멤버 DAU예요. 멤버 DAU. DAU니까 패키지도 DAU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패키지도 DAU. 멤버 밑에 DAU로 해주시고요.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이 DAU에서 할 때 필요한 객체가 좀 있죠. 그래서 그 필요한 객체를 일단은 선언을 할게요. 필요한 객체 선언을 해서 그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서 쓰는 것은 모두 다 이제 그 사용해야 될 객체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DB에 관련된 것을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이제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걔를 상속받게 만들어 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한 개 선언하고 그 JDBC 관련된 선언하고 그거를 이제 이런 변수를 선언해 놓으면 나중에 걔를 상속받게만 만드시면 이런 거를 굳이 안 해 놓으셔도 되는 거죠. 예.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커넥션 컨 이꼬로 맨 처음에 널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필요하죠. 프리피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럼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고 나오죠. 나오시고요. PSTMT 이거로 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리절트 셋이 필요하죠. 결과를 저장하는 리절트 셋 컨트롤 스페이스바 java.sql의 리절트 셋 rs 이거로 널 세미콜론 됐습니다.
그 얘네를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메소드에서는 선언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계속 쓰게 되면은 써서 쓰시면 좀 그러니까 대신에 얘를 이제 쓴 다음에는 이런 버려야 되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버리는 게 클로즈입니다. 클로즈 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처리를 위한 메소드를 만드는 거죠. 메소드. 로그인이니까 그냥 퍼블릭 쓰시면 되고요. 로그인 부요가 나온다. 로그인 부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임포트 자동으로 되고요. 로그인 부요가 나오는데 메소드 이름은 로그인입니다. 가로 열고 하나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이때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게 이제 로그인 부요죠. 그래서 그 로그인 부요가 넘어오는데요. 그 이쪽에서 얘는 그냥 로그인 부요로 계속 쓸게요. 얘는 그냥 부요로 쓸게요. 그냥 넘어오는 데이터는 부요 이렇게 쓰고요. 그 실제로 넘겨가는 생성을 해서 넘겨줘야 될 객체는 로그인 부요라고 쓰겠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인 부요 그 똑같은 패턴, 똑같은 타입을 먼저 선언을 해서요. 이렇게 리턴하는 타입과 똑같은 걸 쓰세요. 변수를 요 부요라고 다르게 써야 되겠죠. 부요 1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거 똑같이 로그인 부요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부요 써주시고 이꼬로 널 쓰겠습니다. 그 부요는 약자니까 올 대문자로 써줄게요. 그 value 오브젝트 해당이 되는 그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소문자 말고 대문자로 올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턴 하시고 이제 로그인 부요를 리턴한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일단은 오류는 없어져요. 오류는 없어지는 걸로 사용을 하시고요. 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얘를 쿼리를 처리해야 될 쿼리를 일단 선언을 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쿼리는 그 DBSQL로 간다. 그래서 이제 DBSQL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util.db 밑에 DBSQL 여기 있죠? 이 게시판 쿼리에 해당되는 것을 좀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게시판 쿼리라고 썼네요. 그냥 만들었는데 회원에 관련된 그 요게 지금 쿼리가 눈에 잘 안 들어오시면 그 게시판 쿼리 이렇게 쫙 쓰시고 얘가 뭐 하는 쿼리다 뭐 이렇게 얘는 이제 뭐 게시판 게시판 리스트를 이제 뿌리는 쿼리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요거를 보면 알 수는 있긴 한데 그 요걸 봐도 잘 이렇게 눈에 화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겠죠. 아시겠죠? 써가지고 얘가 뭐하는 쿼리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관리에 관한 쿼리를 여기다 짜는 거죠. 지금부터 짜시는 거는 이제 회원 관리 시스템에 관한 쿼리를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처리를 위한 쿼리를 쓸 거예요. 퍼블릭 위에 있는 것처럼 스태틱이고 파이널이고 이제 스트링입니다. 그 다음에 멤버 올 대문자로 그 멤버 언더바 로그인에 관련된 관련된 쿼리입니다. 그 이꼬로 써주시면 되고요. 상단표 찍은 다음에 셀렉트 쓰셔야 되겠죠. 셀렉트 가져올 게 뭘 가져와야 되냐면 맨 처음에 아이디 가져와야 되니까 아이디 콤마 네임도 가져와야 돼요. 네임 콤마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넘버도 가져와야 되고 그레이드 네임도 가져와야 돼요. 무조건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 from 쓰세요. from 작성하시고 이게 지금 있는 컬럼들이 있는 테이블을 전부 다 콤마를 이용해서 쓴다. 멤버 테이블이 있고요. 콤마 그 다음에 그레이드 테이블이 있어요. 그레이드 네임이 그레이드 테이블 안에 있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그레이드 넘버가 멤버에도 있고 그레이드 테이블에도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MMO1 그 열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걔네들은 이제 지금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처리를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어 문장 써야겠죠. 웨어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이제 조건을 줍니다. 이걸 쓸 때에 뭐 플러스 쌍따비 찍고 이제 웨어 문장을 줘서 넘버 id 이꼬르 물음표 id 이꼬르 물음표 n 쓰고 pw 패스워드 이꼬르 물음표 마지막 세미콜론. 예, 쿼리는 작성이 되는데 이제 MMO1 열 이름 때문에 멤버는 한 칸 띄고 M으로 하자. 맨 처음에 가져온 그 찾는 데가 프롬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G로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이디는 멤버에 있는 아이디를 의미하고요. 네임도 멤버에 있는 네임이 됩니다. 네임. 그레이드 넘버도 멤버에 있는 그레이드 넘버. 근데 그레이드 네임이 요 그레이드 넘버가 이제 멤버에도 있고 그레이드 네임도 그레이드에도 있는데 그 중에 멤버에 있는 그레이드 넘버를 찾아가 준다. 아시겠죠?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레이드에 있는 그레이드 네임 찾아오자. 그 다음에 이제 웨어 문장에도 여기 보시면 멤버에 있는 아이디, 멤버에 있는 아이디가 같아야 되고 멤버에 있는 패스워드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쿼리를 작성을 해준다. 조인을 하게 되면 테이블이 2개, 3개 뭐 이렇게 같이 엮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조인을 했을 때에 이 컬럼이 어느 테이블 안에 있는 건지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길게 풀네임을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멤버라고 길게 써야 되는데 길게 member.id, member.name 쓰면 이제 코드 길어지고 눈에 보고 확인할 때에 이 멤버가 눈에 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를 짧게 약자로 알리어스로 만들어줍니다. M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레이드도 G 이렇게 만들어줘서 GM이 멤버 테이블, 그러니까 M.이라고 쓴 거는 멤버 테이블의 아이디다 이렇게 쓴 거예요. 됐죠? 쿼리를 짧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쿼리를 만들 때에 쿼리를 만들었을 때 여기 그 그레이드 넘버와 그 멤버에 있는 그레이드 넘버와 그레이드에 있는 그레이드 넘버를 이제 사실은 포린키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있는 것만 갖다 쓰자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넘버는 그레이드 넘버는 난널로 만들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있는 만큼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로그인 처리하는 쿼리를 만들었어요. 쿼리를 잘 만들었으니까 멤버 DAU에서 얘를 이용해서 가져다 쓰시면 되겠죠. 멤버 DAU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DB SQL을 잘 만들었고요. 얘를 이용해서 같이 돌아오시고 SQL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려면 찍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방금 전에 선언한 그 변수를 찍어봐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스태틱이니까 그 DB SQL 멤버 로그인 해가 멤버 언더바 로그인 해가지고 찍어보시면 얘가 이제 쿼리가 잘 나오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try 쓰시는 거죠. try 중괄하고 중괄하고 그다음 캐치 이런 구조를 만들어라. 캐치 블럭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캐치 블럭은 2.print stack trace부터 만들어라. print stack trace 이거는 그 개발자를 위해서 그 어떤 오류가 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거 안 찍어 놓고 이제 저한테 오류 잡아주세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 안 찍고 그냥 넘기시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다 찍으세요. 드로우 시키시고요. new 해서 요거는 이제 사용자를 이용해서 나중에 쓸 거라서 new exception 해가지고 라는 걸로 쓰시고 사용자한테 이거 보일 때는 이제 로그인 처리 중 이제 여기다가 new exception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로그인 DB 처리 중 오류 났다고 오류 이렇게 해서 한 개 표시를 하고요. 드로우 시키면 캐치가 필요한데 이 밑으로 캐치가 없어요. 이래서 이제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메소드에 얘 드로우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드로우 시켜서 얘 처리를 이렇게 드로우 시키는 순간 이제 오류는 없어져요. 던지기를 캐치 밑에서 던지고 있잖아요. 캐치 밑에서 드로우즈를 시키고 있다. 그러면 드로우즈가 그 밑으로 캐치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캐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류 나는데 여기에 드로우즈라고 붙였다. 그 얘기는 얘를 이제 밖으로 던져버린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throws 났을 때 new에서 catch를 찾겠는데 catch가 없으면 이제 그 메소드에 throws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throws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던져서 남겨가지고 다른 놈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inally 하셔야 되겠죠. finally 블록 쓰시고 dbinfo에 dbinfo close가 있습니다. close가 있는데 몇 개를 닫아야 돼요? 3개를 닫아야 돼요. 이 로그인 처리는 select입니다. select니까 result set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connection, psempty, 그 다음에 result set을 전부 다 닫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7번 닫기 해당이 되는 거죠. 자, try에서 1번 드라이브 확인, 2번 연결 객체 이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dbinfo에 close가 아니라 get 커넥션 하시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얘를 저장해야 되니까 커넥션에다가 이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다음에 써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3번, 4번. 그 pstempty 만드는 건데요. pstempty는 커넥션에서부터 get connection, prepared statement죠. 그 커넥션이라 prepared statement 쓰시고, SQL은 어디 있었죠? 그 dbinfo에 dbSQL가 아니라 dbSQL에 점 쓰시면 그 멤버로 되어 있는 멤버 언더바 로그인 이란 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음표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물음표는 2개입니다. 2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서 갔다 오시면 되죠. 여기 물음표 1개, 첫 번째가 아이디, 두 번째가 패스워드. 되시겠죠? 이런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세팅을 몇 개를 해줘야 돼요? 2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인덱스가 이상하다 하면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인덱스 부분에 네가 지금 물음표가 2개가 있는데, 그 물음표 2개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에 해당되는 뭔가 데이터 세팅했는데 안 했다 이러면서 오류가 나세요. 오류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고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류 같은 거를 이렇게 나시면, 그 첫 번째는 이제 카페나 이런 데다가 등록을 한 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블로그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오류가 나면 첫 번째 오류 나고 두 번째 오류 나고 뭐 세 번째 오류 나고, 맨 처음에 이제 개발하러 가시면 첫 번째 정도 똑같은 게 아니면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대답을 옆에 사람들이 잘 해줘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면요, 쟤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여기는 강의장이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본다. 메시지 똑같은데 계속 물어봐도 그냥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시면 싸늘해집니다. 처음 질문만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류 수정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오류 난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제가 올린 것도 있지만 여기 쭉 하면서 그 보통 학생들이 올렸어요. 학생들이 올려서 지금 올리시면서 이런 오류가 났어요 하면서 오류 메시지나 이런 거를 맨 처음에 나면은 올립니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났고 이런 것들이 났습니다 라는 것을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이 나오면 그 밑에다가 수정을 해서 어떻게 해결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류가 났을 때 오류를 해결했다 그러면서 좋아라 하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오류난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오류난 것이 있는데, 뭐 여기 소스 패키지 구조 오류가 나면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이제 그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링크를 하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막 써놓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 되셨나요?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데이터 세팅을 안 하시면 그 인덱스 오류가 나는데, 그 데이터 세팅을 했는데 물음표 개수가 2개인데 3개를 쓰셔도 이제 인덱스 오류가 나요. 그 데이터 개수가 모자르거나 그냥 넘으면 인덱스 오류가 난다. pstempty 쓰시고요. pstempty 점 쓰시고 set 돼가지고, 맨 처음에 지금 아이디나 프린트 그 패스워드는 다 스트링이죠. set 스트링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set 스트링. 첫 번째 물음표는 부여점 get
부여가 넘어오는 데이터죠. 넘어오는 데이터 get id. 첫 번째는 id입니다. 그 쿼리를 보시면 여기 물음표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id, 두 번째가 패스워드. 이렇게 보시고 되겠고요. 첫 번째 id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사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패스워드입니다. pw. get 패스워드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얘는 이제 실행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번 실행. 그 데이터 세트까지 했고요. 실행을 하시면 이제 실행한 결과는 리저트 셋으로 나오겠죠. rs 이꼬로 뭐 pstmt 점 쓰시고 그 실행하는 셀렉트 분이니까 execute 쿼리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리저트 셋이 나오는데 데이터는 몇 개가 나올까요? 데이터는 한 개가 나옵니다. 그 id가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이 될 수 없어요. 또는 나오지 않거나 한 개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f 문장 쓸 때 한 개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6번 뭐 표시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 담기를 해서 리턴 하시면 됩니다. 그 저희가 if 문장에서 if rs가 널이 아니어야 돼요. 기표 널이 아닙니다. 널이 아니어야 되고 and 두 개 쓰세요. 널이면 뒤로 안 넘어오세요. 아시겠죠? 널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rs.next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다음 데이터가 있다. 아시겠죠? 얘가 true인 경우에는 데이터 넘겼어요. 데이터 담기를 합니다. 데이터 담기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요거 로그인 부여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 데이터 있대. 그럼 로그인 부여를 생성을 하자. 이꼬로 new 로그인 부여에서 로그인 부여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널이기 때문에 그 생성 안 하고 그 부여점 세터를 이용하시면 널 포인트 인셉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시나요? 생성은 요걸 빼먹잖아요. 요걸 빼먹고 이제 세터를 이용하시면 요게 지금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얘가 널인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널 포인트 인셉션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널인데 그 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널을 집어넣은 프로그램을 짠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널이기 때문에 널 포인트 인셉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널인데 걔를 사용하려고 하면 널 포인트 인셉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해서 걔를 new에서 생성하지 않고 이제 만약에 로그인 부여점 쓰시고요. set id 뭐 id를 해서 rs.get string으로 get string으로 이제 그 쌍따옴표 찍고 id를 꺼내서 가져와서 집어넣자. 이때 이제 요때 요 id는 select 문에 들어있는 id입니다. 셀렉트 문에 들어와 있던 아이디와 동일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만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거를 안 하잖아요. 요거를 안 하면 얘가 요 앞에 있는 게 널인데 널을 세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널 포인트 인셉션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시니까 널 포인트 인셉션 잡으실 때 그 어디서 뭐 때문에 널 포인트 인셉션이 일어났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걔가 널인 것을 채워주셔야 돼요. 널이 아닌 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ID, 그 다음 name 가져왔고요. 그레이드 넘버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네임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부여에다가 set ID 말고 이제 set name 이름을 했는데 스트링으로 뭐 name이라는 것을 받아오자. 그 다음에 set 다음에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넘버도 이제 세팅을 하는데 그레이드 넘버는 얘는 인티저 타입 두 자리입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get 인티저 int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레이드 넘버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그레이드 네임 이렇게 set 그레이드 네임 써주시고 여기 스트링 맞고요. 스트링 맞고 여기다 그레이드 네임이라고 씁니다. 요거는 이제 셀렉트 할 때 썼던 이름입니다. 알리어스로 바꿔줬으면 알리어스를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써주셔서 사용하시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요게 그 RS가 널이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그 넥스트를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얘를 스킵해 가겠죠. 스킵해 가면 로그인.부여가 널인 채로 넘어가고요.
이쪽을 스킵하지 않고 들어와서 데이터를 채우면 널이 아닌 걸로 넘기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부요, 로그인 부요를 넘겨주시는 걸로. 요거를 이제 그냥 널로 써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이렇게 처리를 하고 데이터가 채워지면 그냥 넘기는 걸로 이렇게 소스를 짜시면 지금처럼 소스를 짜시면 이제 편하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